상가임대차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요게 벌써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26회. 몇 년입니까? 3년이잖아요. 금방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문장 보시면 둘째 줄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법 조문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자, 그 밑에 10번 문제 봅니다. 틀린 것.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는 것.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갱신 거절 통지하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무슨 행위? 보존? 아니지. 갱신 거절 이게 결국 해지하는 거거든요. 임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관리 행위. 관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지분의 과반수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된다. 이 판결대로 그대로 문제 낸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줄에 관리 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맞죠? 판결문 그대로예요. 판례 그대로 우리가 봤던 겁니다. 이게 공유에서 했습니다. 일시사용 명백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왔고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에 달하여야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3기 연체라 해야 돼요.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에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가장 기본 내용이고. 5번에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아 성립하는 법정 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자, 앞부분은 법정 갱신입니다 해놔놓고는 이거는 5년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자, 이거는 법정 갱신이고요. 갱신되면 자동 1년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법정 갱신이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잖아요. 이 문제지. 법정 갱신하고 이거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11번 봅니다. 갑은 을 소유 서울 X상가 건물 을 소유 X상가 건물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 임차해서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였다. 요날 6월 1일자에 인도받고 6월 10일자에 사업자 등록했다 이 말이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이 말이잖아요. 대항력 언제 생깁니까? 그렇죠.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대항력 생긴다. 자,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X 건물에 4월 6일 청구권 보증 가등기 했다. 병이 4월 6일자에 가등기 되어 있었다. 선순위인 거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적는 거 눈에 보이죠? 이유가. 그럼 순위가 바로 나온다 눈에 보인다. 시험 칠 때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선순입니다. 자, 6월 19일자에 6월 19일자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마쳤다. 되시나요? 가등기 후에 본등기 했다. 중간에 들어온 거 존속한다, 소멸한다?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갑은 대항 못하죠. 대항 못한다가 맞는 말. 옳은 것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상가라기보다는 가등기 본등기 문제잖아요. 물권법에서 가등기 한번 하잖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등기법에서도 이거 공부하게 돼요. 어쨌든 1번이 답입니다. 2번에 갑이 임차 목적물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에서 사용했다. 자, 공장이 포인트예요. 공장은 물건 사두는 곳이니까 그걸 사실행위라 그래요. 근데 영리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이거 상가로 적용한 거예요. 공장은 원래 상가이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건 사두는 적재해두는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여기도 뭘 또 했다? 영리활동도 했다. 요걸 주목해가지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이렇게 판결 내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리 목적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법 적용되는 거죠. 적용 대상 아니다가 틀린 거죠. 판결문이고요.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갱신이 없다면 그 갱신은 2011년 5월 31일에 만료된다. 2011년입니까? 아니죠. 6월 1일자에 계약했으니까 2001년이니까 기간 정함이 없으면 1년이니까 2010년이라 돼야죠. 2011년이 틀린 거죠. 이해되시죠?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얼마? 1년. 1년 계산해야 되는 거죠. 1년 계산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2009년이잖아요. 6월 1일 날 계약했잖아요. 여기서 1년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대로 다시 오세요. 그럼 2010년이죠. 6월 1일 되죠. 이해되시나요? 전날 찾아요. 전날. 그러면 5월 31일 24시 되시나요? 쉬워요. 같은 날 찾으세요. 해 지나서 같은 날 찾아가지고 그 전날 찾으면 돼요. 이게 2011년이 아니고 2010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 찾았나요? 경과실은 거절 사유 아니죠? 아까 중과실을 했잖아요. 요거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보증금 이후에 매월 50만원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 50만원이면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5천이 되죠. 4,500 주고 있었으니까 5천을 더하면 9,500이 되죠. 근데 보증금 1,500만원 다른 담보물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6,500 초과되면 9,500 되면 아예 최우선 변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우선 변제는 서울 지역으로 6,500 넘어서면은 아예 최우선 자체가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2번 볼게요.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상가 건물을 을 건물, 상가 건물인데 보증금 얼마입니까? 1억이고요. 월 차임 40만원. 그러면 1억 4천만원 되는 거 아시죠? 대항력금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대항력금 갖추고 확정일자도 갖췄다. 그러면 우선 변제력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틀린 거 찾아라. 갑이 상기 차임 상당 연체하면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죠.
별도의 기간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본다. 맞고요.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갑이 경매 신청했을 때 건물 명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해야 돼요.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쪽에서는 건물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비워주면 나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특례예요. 특례. 전세권자는 이 특례가 없기 때문에 비워줘야 돼요. 전세권에는. 자, 5번에 4번에 갑이 X건물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된다. 맞습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다 못 받아도 존속한다 그랬죠. 이게 아까 대항력 있는 뭐 이거 보세요. 여기 미리 문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대항력과 확정이 다 갖추고 있었다 했잖아요. 이런 게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 또 있네요. 옳은 거 찾아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지 대항 요건은 아니거든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라고요. 사업자 등록 되는 것만 된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자, 3번은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틀렸죠. 각각 1년이죠. 상가는 전차인이 연체하는 것 그것도 3기입니다. 2기가 아니고 2기까지는 안 되고요.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찾았습니까? 그게 틀린 거잖아요. 방해 있은 날이 아니고 언제였어요? 종료한 날로부터죠. 3년 이내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제일 뒤에 이 문제 또 하나 28회 기출 문제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갑이 자기 선조부터 살고 있던 5억대 집이 하나 있었다. 아시겠죠?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결제 대금이 2억이 당장 필요해요. 주말까지 2억이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 많은 을을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2억을 한 달만 빌려달라고요. 일주일 안에 2억을 입금을 시켜가지고 부도를 막고 한 3주는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금 2억하고 한 달 동안 이자 10% 줄게. 되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을이 김양아 금고 문 열어라 한다고요. 금고 문을 덜렁 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뭐 금송아지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죠. 2억 당장 줍니다. 아시겠죠? 007 가방에 10,000원짜리 내가 꽉 채워보니까 1억 조금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건 내 돈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한 달 후에 갚기로 했잖아요. 한 달 후에 갚기로 약속했다. 즉 6월 7월 31일자에 갚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근데 돈은 주면서 어이 김 사장 담보는 주고 가야지 이렇게 말해요. 등기할까요 하니까 그거 번거롭게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주고 가면 된다. 여기 2천 갚으면 서류 그냥 줄게. 내 여기 금고 안에 넣어놓을게. 아시겠어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뭐 현금 더 줬습니다. 갖고 간다고요. 이 사람 부도도 맞고 돈 회수해가지고 2억 5천을 들고 와서 고맙다고. 이해됩니까 지금? 언제요? 7월 31일 아침부터 왔다. 아침부터 돈 갚으려고. 이자도 훨씬 많이 주고 점심도 내가 한 끼 사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문을 여니까 두드리니까 안 열려요. 가정부가 받아요. 가정부가. 김 사장 어디 갔노 하니까 제주도에 가서 골프 친대요. 제주 가서 골프 친대요. 자, 전화를 안 받아. 돈 갚으러 왔다고 아무리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문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워. 해가 뜨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날 샌 거예요. 문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날 돈 갚았다 못 갚았다. 그걸 뭐라 해요? 다섯 글자. 채무불이행. 돈 못 갚았어요. 제주에서 어리 전화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한다고요. 등기해라. 왜 돈 못 받았다 내가. 자, 얼마짜리 넘어갑니까? 이게 고리대금 하는 방법이에요. 나하고 할 사람. 급한 사람 집을 챙길 수 있어요. 현금이 조금 있어야 돼요. 돈 빌려간 사람 누굽니까? 채무자. 그 날짜 밤을 새우고 나니까 갚을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갚을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날 넘겨버렸으니까. 그날 없을 거라 예상해가지고 법원에 공탁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만 넘겨도 24시간 딱 넘어가면 끝난 거라고요. 채무불이행. 이해됩니까 지금? 방법 없습니다 이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맡겨놨어요. 인감증명 유효기간 몇 개월입니까? 3개월입니다. 그래서 단타입니다. 단타. 아시겠어요? 인감증명 또 가져오면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가지. 미쳤다고 가져갑니까? 인감 받았고 소유권 이전 서류 다 받아놓고 글자 다 적어놨어. 계약서에. 이미 분실 이전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그걸 유효한 걸로 하려면 전부 다 바꿔보지.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 도장집만 장사 잘 되겠네요. 자, 이 드라마 보면 누가 손해봅니까? 갑이 손해보는 거 아시죠? 2억 빌리고 5억짜리 날라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익 보는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들은 주위에 까만 양복 입혀가지고 머리 깎여가지고 고춧가루 하나 묻힌 애들 몇 명 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접근 못하게 내쫓고 말이지. 주먹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탄생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것만 알면 이 법이 왜 만들어진지 알면 이 법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법도 여러분 알고 있는 이 김정한 박사가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는데요. 자 보세요.
갑이 5억짜리인데 을한테 얼마 빌렸어요? 2억 빌렸잖아요. 이자 2천이라 치고요. 빌렸단 말이죠. 빌린 돈을 뭐라고 해요? 매매 대금입니까? 대여금 채권입니까? 요거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핵심이 이게.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도 마찬가지 포함되는데. 그래가지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해뒀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5억짜리인데 초과입니까? 아닙니까? 금액이 훨씬 많죠? 그러면 갑이 불리하지 않는 경우는 빌린 돈보다 적으면 전혀 불리 안 해요. 그러면 갑자기 안 갚으려 할 거예요. 아예 넘기는 게 나으니까. 사기치니까. 그런 거는 규제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적용된다? 초과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요거를 갖다가 먼저 선순위를 먼저 공제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4억 되죠. 이 금액이 채권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후순위 포함시킨다, 선순위를 포함시킨다. 후자 시험 낸 적이 있어요. 모든 또 시험 냈고 선순위만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1억 8천 남죠. 담보가치가 1억 8천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이제 1번 선순위가 되고, 이 사람은 가등기 담보권자, 짧게 말하면 채권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가등기 담보 설정자는 이 사람, 돈 빌려간 사람도 이 사람이고 설정자도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설정자는 갑이 할 수도 있지만 갑의 부모가 주로 담보 제공 많이 하죠. 제3자가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사람 뭐예요? 물상보증인. 자, 이거 공제하고 나면 얼마 남는다고요? 1억 8천 남죠. 이런 거 있는 집 살 수 있다 없다? 1억 8천 주고 못 산다고요? 집값이 1억 8천밖에 안 남았잖아요. 요거 내가 안 할게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담보가등기 있는 부동산 산 사람, 저당권 있는 부동산 산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3취득자. 이 단어 외우라 했잖아요. 요거. 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누구예요? 부동산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채무자 등이라 그래요. 채무자 등이란 단어를 써요. 채무자 등은 부동산 소유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제공해도 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제공해도 자기 거잖아요. 이거 있는 거 산 사람도 자기 거잖아요. 부동산 소유자예요. 경매되면 이 부동산이 경매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8천짜리가 하나 있다. 이 말 이해되나요? 저당권자 한 사람 있으면 이것까지 공제하면 얼마 돼요? 1억만 하면 되잖아요. 8천 또 빼면 되지 뭐. 계산되죠? 5억 가지고 선순위 1억, 여기는 2억 2천, 뭐 여기는 또 8천, 감당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1억이 남으니까. 자, 담보가등기 채권자, 무슨 채권 때문에 가등기 받아놨습니까?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해당 없단 말이죠. 가등기 하나도. 그거는 이렇게 돼요. 안 갚으면 이렇게 돼요. 이 법 적용 안 하니까. 본등기 하면 바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매매대금 때문에 가등기 해놨을 때 이 법 적용 안 하기 때문에 본등기 하면 바로 넘어가 버린다. 아직도. 이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선순위, 이 사람 채권자, 이 사람은 뭐라 하면 됩니까? 후순위잖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자, 후순위.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채무자 등. 오케이. 자, 이제 빌린 돈이 많잖아요. 결국 이 돈 다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갚으면 다 지워주면 돼요. 시험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너무 쉬운 건 안 낸다. 돈 못 갚았을 때 없잖아. 이게 문제지. 돈 안 갚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화해가지고 등기하라 넘어가 버렸죠. 나머지 3억 정도 받았다 못 받았다?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문 두드려도 대답도 안 하는데 이제 거래 끝났다고. 자, 여기서 법을 만든 겁니다. 채권자가 을입니다. 을. 채권 회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아, 저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가등기 해놨는데 아시겠어요? 경매해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란다 하면 돼요. 그럼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 3순위 배당 끝.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끝난 거라 소멸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본등기 못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온다니까. 가등기는 무조건 본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고만 있으니까 그래요. 배당 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뭐 또 본등기 못하는 거죠. 그 뜻이에요. 법학에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념이.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시간, 세월. 경매하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선 변제 받고 가등기 담보는 소멸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돈이 안 갚았으니까, 갑이 돈 안 갚았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 집 소유권 내한테 넘기겠다 이 말입니다. 본등기 하겠다는 뜻이에요. 본등기 하기 전에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돼요. 변제할 날이 되는데 경고한 거예요. 돈 안 갚았다 이 뜻이에요. 돈 갚으면 말소시키면 됩니다. 변제기일 지났다. 그럼 이때 자, 실행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도달되고 2개월이라는 청산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이 기간까지 지났는데 그래도 돈 안 갚으면 이제 본등기하고 인도받으면서 남은 돈 돌려주면 돼요. 이 말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되나요? 이거 없었잖아요, 이게. 날 세면 넘어간다 했잖아요, 이거. 안 갚으면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걸 2개월 준 거라면 2개월. 이게 다라니까 2개월이. 2개월 동안 돈 갚을 기회를 준 거란 말이죠. 법원에 가서 공탁하면 돼요, 이제는. 날 새도 상관없어. 물론 하루 이틀 이자는 줘야 돼, 또. 연체니까 지금부터. 상황이 이해되나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채무자 보호하는 법이에요. 물론 채권자도 이 두 가지 방법 자기 채권 해소할 수 있다. 근데 요 두 번째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 동시행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제대로 된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연체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나요? 돈 갚는 거는 동시행입니까 아닙니까? 갚기만 하면 가등기 담보 소멸입니다. 변제하면 저당권은 함께 소멸한다. 기억납니까?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담보 물건은 변제하면 다 소멸해요. 소유권 이전해 놓으면 양도담보고
가등기 해놓으면 가등기 담보고, 반드시 가등기 담보 계약하고 가등기 등기를 해둬야 돼요. 금액이 초과돼야 되고, 금액이 초과돼야 되고, 계약하고 등기를 해둬야 돼요. 담보 가등기 하든 이전 등기 해가지고 양도 담보가 되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계약만 한 상태에서는 아직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통지합니다. 어리 평가해 보니까, 이 사람 감정평가 붙여보니까 감정평가사한테 술을 미리 먹여놓는다. 아시겠죠? 평가하고 난 뒤에 먹이는 게 아니고 평가하기 전에 먹여본다. 이게 얼마 나오는가 하면 이 집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 5억짜리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3억 5천 평가 금액이 나왔고 선순위 얼마였습니까? 1억 공제해야 되고, 자신의 채권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2천 아닙니까? 이렇게 선순위 합산해 가지고 3억 2천을 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게 뭐라고요? 요게 청산금액. 이걸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난다? 2개월 청산기간 지켜야 된다. 돈 갚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갚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돈 등기 하자, 부동산 넘겨라, 청산금 3천만 원 받아가라, 이렇게 끝난다고요. 안 갚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하니까 갑 쪽에서는 채권자 저놈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내 집을 뺏어간다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왜 너그 마음대로 평가하나? 그럼 누가 평가할까요? 이렇게 주관적 평가라도 그 후 통지했잖아요. 주관적 평가라도 그렇게 통지한 것, 통지 자체는 도달되면 유효하다. 그리고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채무자가 너무 억울하다 소송 제기하니까.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채무자 너는 날라오는 화살 막으면 된다. 오는 화살 다 막으면 될 거 아닌가. 채무자 등은 어떻게 하면 된다.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면 된다. 이도 길은 있다. 억울하다 하지 말라. 돈 빌려가 네가 갚으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연속으로 몇 년 동안 냈습니다. 이거는 창은 창이고 방패는 방패다. 모수는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후순위가 아까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채권이 병이 8천만 원 저당권이 남아있는데 3천밖에 안 준대. 병도 갑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저놈들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겠죠. 후순위한테도 통지해줘야 돼요. 자기가 얼마 손해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손해 안 나면 내 돈 달라 하면 끝나요. 그냥. 근데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는 인정 못하겠다. 후순위가 경매 청구권이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 되어야 될까요? 변제기 도래 전에도 될까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아직 돈 받을 날이 멀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경매하니까 4억 5천 이상 나오네요. 다 받을 수 있죠. 다 처리돼요. 남아요. 이 방법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여기 청산 절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청산 절차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목적조항 한번 볼게요. 목적조항. 이 법은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자, 전문 보세요. 적는 거 좀 이따 적고요. 차용물 반환. 차용물이 뭐예요? 대여금 채권이. 그게 포인트예요. 매매 대금 아닙니다. 공사 대금 아니고 차용물.
빌린 돈, 차주가 빌린 사람이 차용물 가름해서 차용물 빌린 돈 대신에 건물 소유권 넘기겠다,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했다. 이때 그 재산 예약 당시 가액이 계약할 때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 합산한 액수를 초과해야 돼요. 그때 다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 그에 따른 담보 목적 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해두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두면 양도 담보 되시나요? 그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그림 한번 더 그려놨어요. 이거 한번 읽으셔도 돼요. 그 도표 밑에 중간에 사례에서 보시면 1번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경매에서 받아내는 방법. 그 다음 바로 밑에 권리 취득 찾았나요? 큰 1번. 이걸 꼭 읽으셔야 된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방법. 채권자가 언제 통지해야 됩니까? 변제기 경과 후에 통지. 이 통지가 도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진행된다? 2개월. 강행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청산기간 지나서 주고받는 건 동시행이다. 도표 밑에 있습니다. 5번.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이 언젠가? 청산금 지급하고 돈 등기 했을 때다. 양도담보는 남은 돈 돌려줬을 때다. 되시나요? 7번 보세요. 무슨 평가? 주관적 평가라도 통지는 유효하다.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채무자 등은 정당한 청산금 지급할 때까지 채권액과 이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1번, 2번. 후순위자는 뭐 할 수 있다?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내 돈 8천만 원 달라. 이거는 넉넉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게 3천만 원밖에 안 준다 하니까 내가 못 받게 생겼다. 그러면 2번 뭐 할 수 있다?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 내에. 다음 페이지 10번 보세요. 제 구조 있습니다. 10번에 구조. 채권자가 지금 여기 얼마라고 통보했습니까? 3천이라고 통지했잖아요. 아니다, 2천이다.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투지 못한다. 청산금 수액, 액수인데 수액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앞으로 써도 마찬가지고 뒤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다툴 수 있다 없다? 채권자가 다투지 못한다. 여러 번 시험 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보세요. 그 밑에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돈 갚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인데요.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언제나 나세요. 변제기로부터 10년 지났다. 말소 청구 못합니다.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때 그때도 말소 청구 못합니다. 두 가지.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담보로 넘겨놓았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산 사람이 선의였다면 말소 청구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14조. 경매 등의 경우에 담보가 등기는 저당권으로 바뀌고 소멸합니다. 15조도 마찬가지. 자, 페이지 넘겨볼게요. 문제 14번 볼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실행 통지할 경우라는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할 경우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청산금의 평가액 지금 3억 5천이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이거 기록해야 되고요.
후순위 금액이 얼마다? 그게 답이에요. 누구를 해야 돼요? 선순위 해야 돼요. 선순위 얼마 공제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후순위는 필요 없어요. 2번이 답이에요. 통지 당시 평가액, 청산금이 얼마다 하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되고요. 마이너스거나 제로면 제로라고 통보해야 돼요. 둘 이상인 부동산이면 소유권 이전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채권만 기록하면 돼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요거는 하나일 때 이렇게 상세하게 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이면 내가 받을 게 얼마다라고 통보하면 돼요. 자, 15번 봅니다.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공사대금 이 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 안 합니다. 1번 틀린 겁니다.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기속한다.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되었다. 줄 돈이 없다는 거죠.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러면 소유권 바로 넘어갑니다. 이때. 물론 본등기, 가등기 했으면 본등기는 해야 되고요. 양도담보로 넘어가 있으면 이미 소유권 넘어가 버린 셈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 쪽에 넘어갑니다. 2번이 답입니다. 즉 2번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탁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3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기속청산과 처분청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게 기속청산. 이 말 이해됩니까? 소유권 가져가고 청산금 주겠다 이 말이에요. 경매는 파는 거죠. 처분정산이다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배당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법원이 하는 거니까 공적 실행이고요. 요거는 개인이 가져가니까 사적 실행이다 말이죠.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적 실행에 의한 이 방법 될까요?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가지고 남은 돈 정산합시다. 이 방법 된다 안 된다? 이 방법 없다 이 말이죠. 이 2개 방법만 있다 이 말이죠. 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경매는 공적 실행에 의한 처분정산형이다. 청산 절차 거치는 것은 기속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적 실행에 의한 기속청산이다.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해가지고 정산합시다. 이 방법은 이 제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채무자의 변제와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죠. 변제가 선의행입니다. 5번 가등기 담보 후 저당권자 후순위잖아요. 청산기간 내라도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없다가 틀렸죠. (16번은) 2번 보세요. 그냥 문제 지문만 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없다? 아까 없다 했잖아요. 금액 통지하고 나면 못 고친다 했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17번 보게. 17번. 17번. 이건 역시 대법원 판례 사건인데요. 틀린 거 찾아라.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담보 설정했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린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기가 소유자예요. 맞아요. 기속청산. 기속이란 단어 눈에 보입니까? 소유권 가져가는 거거든. 기속청산의 경우에 채권자는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또 나왔잖아요. 다툴 수 없다.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그런데 본등기 되었다면 그 본등기는 무효거든요. 청산금 안 주고 본등기 하면 무효란 말이에요. 가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 후 청산 절차 마치면 사후 추인이 됩니다.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해요. 청산금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본등기 되어 있으면 이미 무효인데 나중에 청산 절차 거치면 된다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실행 통지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빠뜨리지 않고 모두에게. 5번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 가등기 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채권도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권까지는 담보 가등기의 가등기 담보권에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건저당 생각하시면 돼요. 건저당과 아주 유사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번 갑은 을의 X토지에 가등기 담보권 취득했는데 을은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틀린 거 찾아라. 갑에게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제3자가 경매로 X토지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되면 소멸하는 거 아시죠?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해서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 거쳐야 된다. 뭐 그냥 이걸 한마디로 청산 절차 거쳐라 같은 말이에요. 이 전체를 줄여서 청산 절차. X토지 후순위는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맞고요.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매되고 나면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받으면 끝나니까 본등기 못하는 거죠. 자, 한 문제 또 있네요.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이 채무자네요. 채무자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을이 채권자고 시가 5억 상당 저당권 설정해 준 다음 병으로부터 2억을 빌리면서 X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요거는 저당권 설정해 줬고요. 병으로부터는 2억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가등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다 이 뜻이에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놨다 이 뜻입니다. 그게 양도담보입니다. 어쨌든 1번 저당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후순위예요. 후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돈 받기 전에는 저당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한 저당권.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 1억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 소멸하는 거 아시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먹고요. 병이 갑에게 청산금 지급함으로써 X물 소유권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을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병도 청산 끝나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소유자가 된 거니까. X 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을 소멸한다. 건물이 멸실되었다. 건물이 멸실되면 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소멸하고 담보 물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데 채권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채권은 채무자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채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안 씁니다 이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 건물이 정액에 매각되면 이거 2순위 배당 받고 끝나요.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 다 소멸해요.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선의의 무, 선의의 제3자.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아까 변제기로부터 10년 지나거나 선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말소 청구 못한다. 11조 여러 번 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명